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철철철 배 띄워라. 나의 세자야 나의 백성아. 알아서 아차하니 미국이 밀고 온다. 영국은 영글렀다. 일본이 1등이다. 이씨의 사촌이 되지 말고 민씨의 팔촌이 되려무나. 조선 팔도 좋다는 나무는 경복궁 짓느라 다 들어간다.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으로 온 나라가 극도로 혼란스럽던 1894년 전후로 민간에서 많이 불렀다고 하는 아미일령 아리랑이다. 밀려오는 외세와 일본을 경계하라는 참요 성격을 가진다. 이처럼 민중들은 아리랑 가락의 예언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을 담아 노래하며 시대의 변화를 예감하고 있었다. 신호부는 조선인들이 부르는 아리랑의 이런 참요적 기능을 간파하고 있었다. 며칠 전 연통사가 갑자기 영사관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연통사는 일신상의 사유라고 말할 뿐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았다. 신호부는 작별 인사도 할 겸 진국의 일본인 거류지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연통사를 불렀다. 술을 한잔하며 그동안의 수고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였다. 술이 제법 들어가 치기가 오르자 신호부가 불쑥 아리랑 이야기를 꺼냈다. 연통사,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오. 성급한 판단일지도 모르지만 일본인 입장에서 한인의 음악을 보면 특별해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소. 다만 양민 이하 신분의 한인들이 부르는 소교로 왕왕 흥미로운 것이 있소. 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마음에 드오. 그렇지만 좋아하는 것은 그저 음족뿐이며 노랫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오. 두세 명의 한인에게 물어보았지만 내용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소. 그런데 곡조가 너무 슬프고 애절하다는 것만은 나도 알 것 같소. 왜 그런지 연통사는 아시오. 신호부의 뜻밖의 질문에 연통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입을 열었다. 나래. 전들 어찌 소상히 알겠습니까마는 민초들의 삶을 살펴보면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불쌍한 조선의 민초들은 숱한 난리로 고초를 겪고 관리들의 가렴죽으로 인해 가난의 질곡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목숨은 부지해야 하니까 노래로라도 시름을 달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가슴에 쌓인 한과 고통을 노래로 풀다 보니 더욱 슬프고 애절한 노래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러시는 건지 나라님도 아리랑을 무척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얼굴이 굴화한 연통사가 한참 열이 오른 듯 떠들다가 마지막에는 신드렁하게 말을 끝냈다. 나도 그럴 것이라고 짐작은 했소. 결국 인민들이 삶의 비애와 애환을 노래한단 말이잖소. 일본도 근대화로 나아지긴 했으나 하층 인민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힘들다오. 일전에 한성사범학교 교사인 헐버트 씨가 쓴 글을 봤는데 말이오. 헐버트는 영문월간지 더 코리안 리포지터리 1896년 2월호의 코리안 보컬 뮤직이라는 글을 기고하며 아리랑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그의 글에 따르면 조선인들에게 아리랑은 음식에서 쌀과 같은 존재이다. 다른 노래는 말하자면 벽가지에 불과하다. 게다가 조선인들은 즉흥곡의 명수로서 바이런이나 워즈워스 못지않은 시인이라고 했소. 바이런과 워즈워스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중국의 이백이나 두보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 글을 읽고 처음에는 서양인이라서 동양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그렇게 썼다고 여겼소. 하지만 아리랑을 자주 듣다 보니 헐버트 씨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소. 마침 헐버트 씨가 오선지에 직접 체보한 악보가 4개 있소. 나도 배워보고 싶소. 연통사가 한번 불러보겠소. 신호부가 책상 위에 있던 악보 한 장을 꺼내줬다. 악보는 문경세제의 아리랑이었고 전부 영어로 적혀 있었다. 노랫말 밑에 신호부가 작게 가나로 번역을 달아넣었다. 아라렁 아라렁 아라리오 아라렁 월사 배 띄워라 문경 세제 박달나무 홍두깨 방망이 다 나간다. 연통사가 노래를 마치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러고 보니 혼자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논밭 일을 하거나 행사 때 넓은 뜰에 모여 자기 흥에 따라 즉흥적으로 가사를 바꿔가며 부르는 아리랑이 더욱 제격입니다. 후렴구는 같이 부르고 사설은 한 사람씩 자기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지그시 눈을 감고 노래를 듣고 있던 신호부가 눈을 번쩍 떴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을 치며 말했다. 헐버트 씨가 말한 즉흥 시인이란 게 그런 뜻인가 보. 나도 아리랑을 듣고 있노라면 비록 문학적인 시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서투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시 한 수가 떠오른단 말이오. 이 심정을 한 시로 표현하고 싶소. 노래에 대한 담예인이 들어주기 바라오. 그러고 신호부는 시를 한 수 읊기 시작했다.
검은 고 타는 소리 이미 그쳤고 시원한 바람분에 하늘에 떠있는 조각구름 목멱성 남산 위를 오가네. 날 저물고 밤 깊어져 사람들 잠자리 애들 시각.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 한국의 부녀자들은 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홀로 외로운 등불 앞에 삼경이 되네. 그대는 들어보지 못했는가 멀리서 들려오는 아리랑을. 그 슬픈 곡조 속에 저절로 무한한 정 담겨있네. 내가 이렇듯 아리랑에 끌리는 것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을 주는 노래라는 것 때문일게요. 한인인 연통사는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꽤 말하리다. 나는 그 음조만 생각하면 슬픈 가락이라서 만국가적인 느낌이 드오. 앞에 시에서도 언급했듯이 가끔 한밤중에 달빛을 밟으며 남산 기슭 외장대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순진무구한 아이들이 부르는 아리랑 노래소리가 들려온다오. 그런데 그 노래소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다듬이 소리와 잘 어우러져 역사의 흥패와 세상살이의 비애를 이야기하는 듯하여 무량한 감개를 느끼게 만드오. 술에 취해 그랬겠지만 신호부는 아리랑에 대한 감회를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 자신보다 불과 3살 위로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빈틈이 없는 인물이라고 여겼는데 이런 감상적인 면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내용을 곱씹어 생각하던 연통사는 술이 확 깼다. 신호부는 1901년에 출간한 자신의 책 한반도의 오늘 일을 기록하고 독자들에게 책에 수록된 아리랑 악보를 보고 시험 삼아 따라 불러보기를 권했다. 한반도는 한성신보 사장을 지냈으며 울미사변 연루자이기도 한 기쿠치 겐조의 조선왕국 가보개혁 당시 내각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츠네야 모리후쿠의 조선 개화사와 함께 조선 침략 3서로 불린다. 이 조선 침략 3서는 일본 식민사학의 출발점이 된다.